2022년 7월 한동훈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이른바 특수부 수사라인을 전면 개편합니다. 1부장에 엄희준, 2부장에 김영철, 3부장에는 강백신 부장검사를 임명했습니다. 2달 전에는 반부패 수사부를 지휘하는 4차장에 이미 고형곤 차장검사를 임명한 상태였습니다. 박영수 사단,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이른바 특수부 엘리트로 진용을 갖춘 겁니다. 그 직후 검찰은 대장동 사건 전면 재수사를 천명합니다.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동규와 남욱 등 민간 사업자들은 수시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재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동규와 남욱의 심경 변화가 시작됩니다. 남욱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자신의 측근 이몽주에게 메모 하나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제목은 릴 리스트 골프. 남욱이 자신의 목숨줄이라며 이몽주에게 작성해두라고 했던 메모입니다. 제목의 리는 이재명이 아닌 작성자인 이몽주의 성에서 따왔습니다. 여기에는 날짜별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남욱은 측근 이몽주를 통해 정민용에게 돈을 전달한 날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용은 이 돈을 유동규에게, 유동규는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는 돈 전달 당시가 아니라 제출 한 달 전에 작성됐고 그나마 금액과 날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무렵 남욱은 김만배에게 나도 버티기 어려워 떠넘겼다. 내가 안종범이 돼야 형이 작아진다. 형도 진술 좀 맞춰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김만배가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김만배는 남욱뿐 아니라 유동규도 교도관 눈을 피해 견디기 어렵다. 대장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유동규는 남욱이 검찰이 메모를 제출한 이틀 뒤인 10월 8일 검찰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진술서에는 김용이 이재명 경선 자금을 요구했고 자신이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아 김용에게 전달했다고 써 있습니다. 이 자술서는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준 종이와 펜으로 작성했고 날짜까지 이미 인쇄가 돼 있었습니다. 11일 뒤 민주당사 압수수색의 배경이 된 이재명 대선 경선 자금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유동규 입장에서는 유죄로 인정돼도 자신이 받아 쓴 것보다 형량이 대폭 작아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축소된 겁니다. 10월 13일에는 유동규와 사실혼 배우자 박모 씨가 한 검사실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습니다. 유동규는 대질 조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박 씨는 유동규와 대화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유동규와 박 씨를 동시에 조사한 사실조차 부인하다 뒤늦게 스스로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팩에 담긴 돈을 박 씨에게 보여주며 대화를 나눴고 김용에게 돈을 주러 나갈 때도 박 씨가 봤다는 유동규의 진술과 달리 박 씨는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남편인 유동규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소극적인 동의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유동규가 박 씨와 함께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유동규는 오후 1시 50분부터 밤 9시까지 7시간 넘게 검사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면담이 이어졌습니다. 연속 3일에 걸쳐 23시간이 넘는 면담이 이루어졌지만 조서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사관 등 참여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 집무실에서 1대1로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동규는 면담뿐 아니라 피신 조서가 작성된 조사마저도 검사와 1대1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밀실 조사를 통한 진술 회유나 조작 등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 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흘간의 밀실 면담이 진행된 다음 날 유동규의 진술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이번엔 정진상에게 뇌물을 전달한 방법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면담 전 조사에서는 편의점에서 검은 비닐봉투 2장을 받아 겹친 뒤 돈을 넣고 그 위에 과자를 올렸다. 그리고 CCTV를 피하기 위해 계단으로 5층까지 올라가 돈을 전달했다고 했다가 연속 3일간의 면담 뒤 비닐봉투나 과자, 계단은 모두 사라지고 아파트 1층 현관 옆에서 쇼핑백에 담아 돈을 전달했다고 번복했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정진상이 살던 아파트가 복도식이라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자 여기에 맞춰 진술이 뒤바뀐 겁니다.
돈의 출처도 김만배에서 남욱 또는 김만배로 바뀌었다가 법정에서는 또다시 김만배로 번복됩니다. 이렇게 극적인 진술 변화 사이에 있었던 사흘간의 밀실 면담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022년 10월에 타임라인은 변호인단의 신청으로 재판부가 서울구치소의 출정 기록을 조회해 받은 자료와 증인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재구성됐습니다. 유동규의 진술이 검사와의 약속 대련을 하듯 변한 뒤 유동규는 10월 20일 석방됐고 다음날 김용, 한 달 뒤에는 정진상이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1일 정진상 전 실장을, 이달 4일 김용 전 부원장을 차례로 보석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정작 대선 경선 자금을 받았다거나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은 공소장에 적지도 못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 유동규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진실게임은 내일도 계속됩니다.